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지, 희생했는지, 그리고 많은 독립군 또 임시정부 요원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서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부분을 그 여정을 찾아가는 그런 그 역사 관련된 그리고 기행 관련된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박광일 역사학자가 쓴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 상해로 모여들어서 활동했던 그런 그 여러 그 장소들을 답사하면서 그 당시의 내용과 그 이제 중국이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런 또 우리 장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제 그 한국이 일본에 이제 압제에 무너졌을 때 중국 상해 그리고 만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좀 흩어져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 상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모습에 관심을 갖지만 이왕 상해에 간다면 그 전의 모습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1910년 8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은 상해로 모여들었다. 바로 김규식,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신한청년당이다. 신한청년당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분위기를 활용해 독립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고 1918년 8월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몇 달이 지난 11월 말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상해에 특사를 파견했다. 특사 찰스 크레이는 중국 정부의 파리 강화회의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설회를 열고 곧 열릴 파리 강화회의가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니 대표를 파견할 것을 주장했다.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크레이는 중국 상해에서 연설하며 그 대상을 약소민족으로 달리 말했다. 독일의 이권을 일본이 계승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승국임에도 피해를 본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사였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그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부분인데요. 책을 보면 이제 그 맨 처음 이렇게 프랑스 조계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이쪽에 둥지를 틀었는데 일본의 이제 그런 헌병 감시에 눈치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들도 있고 이제 또 간략하게 지도를 표기하고 실제로 그 도시 거리 이런 부분들을 답사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많이 쫓겨다니다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맡게 되고 그 이후에 한국인에 의해서 이제 피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피격을 당했을 때 이제 치료받았던 이제 그 병원, 상하병원, 뭐 그런 부분들이 책에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려졌던 챕터 13, 김구가 죽다 살아난 곳 그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익철을 비롯해 부상자들을 옮긴 곳은 상하의원이다. 지금은 상하의원이란 이름으로 찾아가기가 어렵다. 이 병원은 처음에는 호남대학 의대 부속의원이었으나 지금은 중남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었으니 이 이름으로 찾아가야 한다.
먼저 김구가 입원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자. 상하의원으로 급히 이송된 김구의 상황은 심각했다.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었다고 하니 아마도 혼수 상태였던 모양이다. 백범일지를 보면 처음 김구가 병원에 왔을 때 입원 수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다 4시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자 비로소 치료에 들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홍콩에 가 있던 안공근과 큰아들 인에게 피살당했다라는 전보가 가서 이들이 장사로 오기까지 했다. 김구가 저격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호남성 주석인 장치중은 직접 상하의원을 찾아 김구의 치료 과정을 살폈다. 그리고 장개석은 김구가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전문을 보냈고 퇴원할 때는 치료비 3,000원을 보냈다. 이런 위급하고 황망한 사건을 겪었지만 김구의 어머니 광낙원은 아들 김구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다음과 같이 했다. 한인의 총을 맞고 산 것은 1인의 총에 죽은 것보다 못하네. 치료를 받았지만 김구의 몸속에는 이운환이 쏜 탄환이 그대로 박힌 채였다. 다만 탄환의 위치가 심장 근처에서 갈비뼈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치료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중남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예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 병원 관계자들이 답사단을 환영해 준 적이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김구를 살렸다는 것이 이 병원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란다. 비록 당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홍보 영상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지만 새로 영상을 만들 때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병원은 장사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는 듯 사람들이 붐빈다. 1938년 당시의 상하의원 건물은 20여 층 건물 뒤에 남아있다. 붉은 벽돌로 된 이 건물은 1917년에 준공한 것으로 최근에 다시 보수하고 있다. 상하의원은 미국 예일대학의 예일 중국인 친선협회의 지원으로 서양 의사들이 들어오면서 설립됐다. 옛 건물은 펼친 디귿자 모양으로 장사 시내를 안고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단단한 골조 공사 덕분에 전쟁 중에도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원래 모습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으나 뒤에 1층을 더 올려 지금의 모습이 됐다. 만약 여기서 김구가 치료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독립운동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른다. 네, 이렇게 오늘 제국에서 민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과정을 또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훑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독서를 할 때 제철 독서라고 하죠. 그 월마다 어떤 특이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또 알아보는 그런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철 독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8월에는 이렇게 독립과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국에서 민국으로 책 낭독 선한독서가의 낭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